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유족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무단 공개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지금 그 친야 매체라고 하셨는데요. 더 탐사하더라고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그런 단체가 마치 총대 매듯이 이렇게 국민적 비극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강력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시죠. 어제 한 온라인 매체가 돌아가신 분들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 유가족분들의 동의조차 완전히 구하지 않고 공개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유족들 다수가 명단 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 또 그것이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이 매체들은 이런 폐륜적 행위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명단을 구해 공개해야 한다는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주장을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자신들의 비뚤어진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이쯤에서 제가 백성문 변호사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거 뭐 법적 처벌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죠. 아, 여기서 더 나아가면 네, 뭐 이제 개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것들을 공개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이 피해자분을 좀 뭐 모욕을 한다라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것 정도의 상황까지 된다면, 그럼 이제 형사처벌 대상도 되는 것이지만 개인에게는, 사람에게는 성명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을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저렇게 무단을 올렸다가 유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를 야기한다면 그거는 위자료 청구의 대상은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지금 현재 만약에 여기서 멈추면 법적 처벌은 안 받게 되는 처벌은 겁니까? 아직은 쉽지 않습니다. 아,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여기서 만약에 스탑이 되면 처벌은 쉽지 않다. 네. 자, 근데 다른 야당에서도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참담하다. 뭐 이런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이재명 대표님 희생자 명단 공개 이제야 직성이 좀 풀리십니까? 죽음의 정치 이제 그만하세요. 야당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왔는데 복귀왕 위원장님 한 말씀 하시겠다고요? 참 왜 문제가 이렇게 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태원 참사를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적으로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할까? 그리고 희생되신 분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상할까? 유가족분들을 어떻게 위로할까? 라는 차원으로 정부의 관심과 국민의힘 여당의 관심은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다른 데로 이렇게 관심을 돌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저는 명단 공개에 대해서 애시당초에 지금까지 모든 사회적 참사가 유가족들의 동의를 전제로 해서 합동분향소를 만들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아닙니다. 정부 차원에서 책임져야 되는 사회 차원에서 합동분향소를 만들고 여기에 유가족들이 참여를 하신 형태로 이렇게 진행되어 왔어요. 돌이켜 보십시오. 그런데 왜 유독 이 참사만 유가족들이 모두가 다 합의해서 명단을 공개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아무런 어떤 합동분향소라는 것을 운영하는 것이 앞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사회적 참사에 따른 어떤 분향소 운영과 관련된 것이 이태원 참사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궁금증을 가져요. 과거에 박종철 열사 탁하니 억하고 죽었다 할 때 돌아가셨을 때요. 순식간에 화장시켰어요. 최대한 이 시신을 없애고 사회적 파장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노동 현장에서 돌아가신 분들 옛날에 독재 시대 때는 시신 탈취까지 해가면서 빨리 화장시켰어요. 왜?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목에서 명단을 밝히느냐 마느냐 지금 이 시대에서는 그것이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논의하고 그리고 일찍 공개한 이 두 언론은 비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국민의힘과 정부는 여기에 올라타서 논점 흐리지 마시고 대통령의 사과와 총리와 행안부 장관, 경찰청 어떻게 책임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좋다고 저기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국민의 관심을 엉뚱한 작은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 저는 정당하지 못해 보인다라고 비판하고 싶습니다. 네, 김종익 의원 한 말씀 하시죠. 저는 이건 적반하장이라고 보는데요. 이걸 도대체 누가 관심을 돌립니까? 관심을 뭐 국민의힘에서 돌립니까?
아, 거기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이 비판이 빗발치고 있는데 그거를 무슨 국민의힘이 만들어서 일부러 관심을 돌리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건 전혀 말씀에 맞지 않고, 그리고 또 이 사건을 무슨 박종철 열사를 예를 들면 소환을 해서 비유하는 것도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경찰 기자를 할 때 삼풍백화점 무너지는 그런 참사가 있었고, 그때 합동 분향소도 채워졌고, 그 세월호도 마찬가지지만 개별 장례를 치를 수 없을 때, 집단적인 희생이 치러졌을 때 그게 국가에서 개개인이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맡아서 해주는 것이 합동 장례식이에요.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너무나 명백하게 피해자와 가족들이 다 확인되고 있고, 본인들이 다 유족들이 그 시신을 인도해서 가족장으로 치르면서 다 장례를 치른 상태란 말이에요. 예. 다 끝났는데, 장례가 다 끝났는데 지금 저분들은 그것을 다시 소환해내서 이거를 뭐 제가 보기에는 좀 제 관점입니다만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고, 이것을 정쟁화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한데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얼굴을 다 실어놓고 예. 다시 천막을 치고 광화문에 무슨 만들고 하면서 정쟁화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비판하는 건데 그게 왜 국민의힘이 예. 그것을 무슨 관점을 다른 쪽으로 돌린다고 하시는지는 알 수 없고요. 예. 그거 아닙니다.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정치 정쟁화하는 거, 죽음을 정쟁화하는 거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예. 어제 국회에서는 민주당의 한 의원이 이상민 장관을 향해서 이렇게 좀 몰아세우는 모습이 좀 연출이 됐습니다. 강선우 의원이라고 하네요. 잠깐 들어보실까요? 법적인 책임을 어떻게든 회피하고자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고위공직자는 나 혼자 좀 살아보고자 추태를 부리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부끄럽습니까, 장관님? 의원님 의견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부끄럽습니까? 장관님, 부끄럽습니까? 장관님, 다만 제가 관장하는 장관님, 겁니다. 본인의 직함과 소속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부처에 누구십니까? 모르세요? 모르세요? 본인의 직함과 소속 모르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네, 저러한 모습까지 어제 있었습니다. 뭐 강선우 의원, 뭐 이상민 장관을 향해서 발악, 추태 뭐 이런 표현을 썼고, 여당에서는 국무위원회에 대한 예의를 최소한 또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설정까지 벌어졌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더 이상 뭔가 정쟁화되는 듯한 모습은 모든 국민들, 모든 시청자분들이 아마 보기 싫어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